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적자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인과 중국 국가주석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중국은 미국 회사와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의 트윗 사용을 금지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중국의 해킹을 염려해 대포폰을 쓰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아시아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 축혀 세우기를 하고 돌발 사태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북한 이슈로 러시아 대통령을 오늘 만납니다. 어제 미국 각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경고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세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법인세 인하 시행을 1년 미룬다는 게 하원안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단 3명의 미국 부자 수입이 적은 50% 인구가 가진 전부를 갖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수입이라기보다는 부입니다. 90세 할머니 피아니스트가 69년 전에 거부됐던 음악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물론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워낙에 걱정했던 터라 여러 그 돌발적인 발언이 전혀 없이 그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분 좋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것에 굉장히 안도를 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그 좋은 느낌을 그 갖기도 한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좋은 느낌이 아니라 많이 좋은 느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그 부분인데 역시 중국에서도 이미 그 작성된 아마 그 스티브 밀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악관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거의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고 물론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된 그런 연설문이고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자료도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그 도와서 작성된 그것을 텔레프롬프터를 보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매년 어느 정도의 미국과 그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있는가, 뭐 많은 해는 한 해에 뭐 10억, 100억, 5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도 있다. 지난해는 5천억 달러는 안 됐어요. 약 3,500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한쪽에 치우쳤고 공정하지 않다. 그것도 아주 오래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라고 2번 얘기를 하고 그게 중국의 잘못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득을 취하는 국가를 누가 비난하겠는가? 오히려 나는 중국에 크레딧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를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a very one-sided and unfair one, but I don't blame China. After all, who can blame a country for being able to take advantage of another country for the benefit of its citizens? I give China great credit. 네,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치고 있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에 있어 미국을 강간한다. Rape our country, and that's what they're doing. It's the greatest thef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같은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밖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그 우리 좋은 그 케미스트리가 있어서 함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에 도달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이제 두 개의 그 슈퍼파워를 이끌어 나가자 하고 제안했을 때 뭐 깡그리 거부를 당했었던 것. 그런데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할 수 있다고 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믿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하루 뭐 총체적으로는 이제 하루지만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은 했지만 이제 지금 미국의 백악관 그 세라 허커비 그 대변인은 중국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기자들 특히 이제 MBC의 그 척 하드 같은 사람은 그 트윗을 했는데 과거에 미국의 그 비서실장들은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뭐 류시아보라는 사람이 숨지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왜 감옥에 갇히면서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가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을 원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중국은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미국의 비서실장들은 중국과 늘 싸워왔기 때문에 민주당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공화당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이때도 중국에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았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14년도에 이제 그 중국에 갔었을 때 그때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만 질문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시진핑도 미국 기자들의 질문까지도 받았었다는 것을 미국 기자들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지금 일당 체제에다가 뭐 그 당 안에 파는 많다고 하지만 그리고 1인 뭐 거의 그 독재에 가까운 뭐 어떤 부분은 완전한 독재고요. 그런 국가지만 그런 국가의 룰을 민주국가의 맨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미국이 다 따라야지 되는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이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기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외에 에서 포기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백악관이 빨리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그 미디어, 그 언론을 미국인들의 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을 받으면 곤란한 질문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두 정상은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시장 그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말을 하려면 중국에도 미국의 테크놀로지 아주 그 예민한 테크놀로지를 수출을 해주라.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죠. 미국은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높은 단위에 있는 높은 단계에 있는 테크놀로지는 수출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그 부부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고 뭐 자금성도 가고 어디도 가고 야외에서 오페라 공연도 보고 하면서 두 부부만 또 기념사진을 찍으라고요. 아주 그 중국의 장엄함이 보이는 그곳에서 하고 이제 그 중국 부부는 살짝 옆으로 피해주면서 여러분들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 엄지손가락을 확 그 치켜들면서 좋다고 끝 사인을 보이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진에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엄지손가락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사진을 찍는데 와 좋다고 끝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유 맞추기를 한 거죠.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이제 만찬에서 그 중국 스타일의 그 차이나 컬러, 차이나 무늬가 있는 그런 옷을 입었고 결국은 비즈니스 딜이 나왔는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 회사와 2,5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은 어제 가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뒤로 다 이제 그 밑 작업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 이제 낯을 세워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돈이 많기 때문에 셰일 가스 개발 그 프로젝트에 837억 달러, 알래스카 가스 프로젝트에 430억 달러, 그리고는 이제 보잉이 빠질 수가 없죠. 제트기를 중국이 370억 달러를 사주고 그 퀄컴이요, 그 셀폰 칩 120억 달러,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117억 달러, 그리고 이제 그밖에 뭐 다른 것들 뭐 콩 수입 같은 것 한다 16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그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시진핑이 다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관영 언론이요, 피플스 데일리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일면을 보면은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오페라 관람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의 앵커는 그럼 그거는 중국에서 우리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 문화 유산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그 현지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렇죠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이제 약간 그 타블로이드 성격도 있는 글로벌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언론에 의해서 좀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막상 와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대해 보니까 참 그 트럼프 대통령 뭐 솔직하고 좋은 것 같다. 많이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것을 중국에서 다 해준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곳곳에서 막 그 태극기가 아니고요. 그 미국과 중국 국기를 흔들면서 웰컴, I love you, 뭐 트럼프 이렇게 막 하고, 한국에서도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아이들에 둘러싸여서 웃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대부분의 그 개인 네트워크를 스페셜하게 사용하지 않고는 트윗을 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에게 금지시킨 트윗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손님에게 이런 것을 허락을 하지만 원하면 하라고. 대통령도요, 보통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그 트윗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엔 아이폰이 아니라 데스크탑을 가지고 이제 했고, 한국에서는 아이폰으로 트윗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대포폰이요. 미국에서는 이제 버너폰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쓴다든가. 미국에서는 그것보다 이제 프리페이드, 미리 돈 주고 이 전화기를 사는 것을 대포폰이라고 하는데, 버너폰이라고 하는데, 이 버너폰을 이번에 그 대통령 수행자단들이 사용을 했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그 프리페이드 폰이 뭐 크레딧이 없거나 그런 사람도 쓰지만 뭔가 그 마약 딜러라든가 범죄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캐시로 내고 계약도 없이 사서 이제 쓰고 나서 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무슨 대화를 했는가, 누구랑 했는가 이런 것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폰은 집에 두고 오라고 다 그 지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대표단들은 중국에서는 일단 뭐 집에 두고 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용은 이 버너폰, 대포폰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까지 치켜 세워가면서 멋있어요. 그 뭐 미스터 트럼프 하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지만 지금 중국에서 수백 명이 3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스카이하트라는 그 코드네임이 스카이하트래요. 이 스카이하트가 201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외국 리더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철저히 다 이렇게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얼굴의 점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선 그런 걸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습관, 뭐 그가 뭐 책을 읽었다면 어떤 거, 텔레비전, 음식, 옷, 뭐 브랜드네임은 무엇을 좋아하고까지 다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이 그 포비든 시티 자금성에 가서는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자금성이라는 곳 자체가 명나라에서부터 청나라까지 1420년 미국이 제대로 세워지기도 그 전부터 1912년까지 딱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구중궁궐에서 그 통치자들이 살았던 곳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위압감 같은 것도 느끼게 하고 직접 가이드를 다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 부부들이 하고 이 정도로 그 대우를 굉장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한이 빠질 수가 없는데 중국이 아주 쉽게 빨리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말 정도는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는 그 모든 나라가 잔혹한 북한을 고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중국에 가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밝으면 또 이제 장소를 옮겨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테고 북한의 반응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오늘의 미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송하지 않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루퍼트 머덕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사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그제 치러졌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거의 싹쓸이를 한 것이 공화당의 큰 경종으로 울려주는 것이다. 내년 선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세금 감면안 통과시키라는 것이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독자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부자, 또 부자가 돈 많이 버는 것,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팍스뉴스에 굉장히 반영이 되고요. 월스트리트의 사설에 반영이 됩니다. 그 내용, 그리고 북한의 약간의 반응, 미국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AP통신이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다 느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시아의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거나 아니면 황당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는 아카사카 궁전에서 극진히 대접을 했고 골프 챔피언과 함께 골프를 치게 했고 본인은 벙커에 빠져 있고 벙커에 빠져서 완전히 닌자 구르듯이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이 세계 랭킹 4위에 일본 골프 선수와 함께 걸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아메리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모자도 선물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별로 일본은 크게 받은 것 같지 않아요.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의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린이들이 있었고 또 화려한 전통 복장을 한 가드들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미국의 그레이트한 과정을 만들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듣기 좋은 말. 아첨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들도 많아요. 그 아첨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제 이런 것을 아주 즐겼고 해서 아주 확실하게 망신을 당했다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지금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공항에서부터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의 지도자들이 올 때 공항부터 아주 어선하게는 하지 않죠. 황제의 나라, 거대한 나라, 역사가 얼마 이런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를 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해서 중국, 미국 대표, 군인, 국기를 어린이들이 흔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페라 볼 때도 어린이들이 웰컴 투 차이나 많이 해줬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양측이 다 진정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한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코드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와 국가의 지도자는 국내의 여러 가지 이슈라던가 어떤 지도자가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 또 그 지도자의 철학까지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외교적이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득만 얻으면 되니까 그게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누가 기고문을 썼던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이해관계가 다 그런 거죠. 하는 식이에요. 오늘 AP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 한국, 중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미치광이 늙은이. 얘 말이다.
미국은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면 미치광이 늙은이를 몰아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북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제 그제 있었던 그 미국 선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너무 그 중요하고 공화당에도 중요한데 기류가 약간 바뀌기는 하는 그런 그 어느 정도의 부분을 화요일 선거가 그 보여줬다고 대부분 이상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소수 인종과 함께 많이 심지어는요. 뉴저지의 애틀란틱 시에서는 그 카운티에 말하자면 로스앤젤레스 쪽에선 카운티 슈퍼바이저 정도 되나요? 그런 선거에서 한 번도 선거에 나가보지 않은 민주당의 32살의 여성이 그것도 블랙입니다. 보니까 존 카멘이라는 오랜 경력의 사람을 누르고 1000표 차이예요. 이 카운티 선거니까 누르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존 카멘이 지난 1월 달에 여성들이 그 women's 그 마치라고 행진했었잖아요. 그때 저 행진은 언제 끝나나? 여자들이 밥할 시간 되면은 집에 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사람들한테 그 순간에 확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이런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찍지 않고 한 번도 선거에 나가보지 않은 여성 민주당 흑인 여성 정신질환 이머전시 스크리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물론 버지니아나 또 뉴저지 같은 곳은 약간의 퍼플 색깔도 있고 민주당 색깔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격차가 워낙에 심했고요. 민주당이 다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그 반감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도 지난 32년 사이 가장 그 강한 지지로 이제 그 민주당 주지사가 탄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로비스트고 전국 그 공화당 위원회의 의장까지 지냈던 사람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반 트럼프 물결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냐 민주당이냐 하면은 민주당을 어떤 때는 박살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냐 돈이냐 월스트리트저널이 추구하는 쪽이냐 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추구하는 wealthy, rich, richer 이런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 등 여러 가지 선거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코노미스트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나가서 반 트럼프 메시지를 보여줘서 공화당 후보들이 맥을 못 추고 말았다. 이게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고통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오바마에 반대를 했었는데 또 뉴저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제 텀 리밋에 의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게 확 지고 만 것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버지니아에서 왜 민주당이 이겼는가에 대해서 공화당 후보가 나의 정책을 완전히 다 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공식 지지했었고 투표할 때도 나가서 투표하라고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는 것은 어떨 때 완전히 분명하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공화당의 후보는요, 원래는 반 트럼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트럼프 쪽에 붙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뒤늦게 트럼프 쪽에 붙은 거죠. 이것도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것이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짧은 기간은 속일 수도 있고 어필할 수도 있는데 뿌리를 따져가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이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다.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권모술수가 있어야지 되고 권모술수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중요한 이슈를 볼 때는
이 정치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도 진 이 사람은 원래는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브레이트바트도 참 그래요. 브레이트바트도 선거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긴다. 미스터 그 줄레스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주의를 지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또 완전히 그 묵살하는 것으로 헤드라인 싹 바꿔버렸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적인 스타일로 민주당이 투표하도록 완전히 그 단합하도록 했고 반면에 공화당은 정말로 그 안에서 조각조각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많잖아요. 거기에 마크 김 하원 의원도 있습니다만 뭐 CIA 본부도 있고 하는 곳이 그 버지니아주이기 때문에요. 대학을 와이트도 많고 그 와이시 굉장히 많은 미국의 전국 평균보다도 많은 곳이 버지니아주입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시장 선거에서도 지금 공화당이 현 시장도 뉴햄프셔의 맨체스터 시에서 현 시장도 민주당에게 지고 말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정치가 어느 때보다 지역적인 게 아니라 전국적인 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면서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년 선거철에 38% 이 정도뿐만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은 공화당인주는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의회가 그 세금 감면안 통과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얘기만 하기는 미안하니까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부자를 위한 그 정책을 굉장히 지지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책 소개하는 것을 봐도 아니면 그림 같은 거 많이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그 부자 취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만 하기 미안하니까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민주적인 체크 앤 밸런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의사 표시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켜야지 된다. 이게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그 루퍼트 머덕이 하고 싶었던 왜냐하면 신문의 사설은 뭐 사주의 의견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기사는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뭐 세계적인 신문이니까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나 그쪽으로 기본은 가죠. 그러나 사설은 그 사주의 생각이나 그 신문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버지니아주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하다가 트럼프 바람을 타려던 사람이 실패를 했고 그에 비해서 정치인이 그 하나의 이상을 계속 오랫동안 추구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버니 샌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에 그 트럼프 그 대통령도 막 주장을 하고 힐러리 조사하라고 민주당이 전국위원회 차원에서 힐러리가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얼마나 버니 샌더스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했는가 전국위원회에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그 CNN의 앤더슨 쿠퍼가 버니 샌더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가 부패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 샌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맨정신인 사람은 내 캠페인이 그 기성 정치 기반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포함해서 피해를 그에 따라서 본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맨정신이라면. 그러나 앤더슨 하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my job, our job is 앞으로 가는 거지. 그 앞으로라는 게 이 사람은 그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우파 아젠다를 막는 것이지 이거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Who doesn't believe that my campaign was taking on the entire establishment, including the DNC. But Anderson, to be very honest with you, my job, our job, is to go forward, is to do everything we can to defeat this right-wing agenda of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not to look back. 네, 그래서 올해 장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정치에서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것이 올해 정치인으로 일을 하려면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념대로 나가서 지면은 뭐 결국은 그것은 후회라도 안 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를 잡아볼까 저기를 잡아볼까 이렇게 간 보고 왔다 갔다 다니면은 결국은 스타일 완전히 그 구기면서 그 분야에서 특히 정치 분야에서 하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가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을 잡아야지 되나 고민하는 형편인가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원의 그 세금안이 그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의 흐름이 공화당이 세금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쪽으로 간다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상원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원은 항상 그 하원보다 임기도 6년이고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익에 대해서 하원보다는 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예정을 보면은 하원이 당장 뭐 법인세, 기업 세금을 뭐 35%에서 현재 20%로 내린다 했는데 그것을 1년 시행을 하더라도 늦춘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적자가 너무 그 많아질 테니까요. 세금을 다 깎아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방 적자를 어떻게 메우는가. 그 기업 세금에서 그 20%로 내려가면은 거기에서만도 740억 달러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하는 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원이 7단계인 세금 그 단계를 4단계로 나눠 놨는데 상원은 다시 7단계로 한다던가 이제 발표해 보면 알겠죠. 그리고 또 조정이 있겠죠. 그래서 초당적인 텍스 팔러시 센터가 어제 다시 발표를 했는데 중간 수입층의 9%는 이제 그 세금을 오히려 이 새로운 공화당 안에 따라서 더 내게 된답니다. 이 중간이라는 게 48,600달러에서 86,100달러 정도.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나가면 지금 그 한 31% 그룹은 세금이 인상된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뭐 미국의 납세자가 76%가 2008년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간층 한 평균 800달러 정도 1년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별로 큰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오히려 뭐 저만 하더라도 내년에 전기 자동차를 또 하려고 하는데 전혀 연방 보조가 없으면 하지 않겠죠? 뭐 그런 등등, 또 대학교 학자금 같은 것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따지면 이 800달러보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세금 감면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이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 변치 않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하원 그 법안 발표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서 이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상원에서 오늘 발표하고 조율을 하고 땡스기빙 데이 때쯤 돼서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때 그 선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민주당이 며칠 전 선거에서 다 이기고 나서 이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오늘 사설에서 제가 좀 전에 소개드리지 않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없앤다고 하는 것을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내려갔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세금 개혁안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런데 통과가 또 돼도 별로 보통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한 딜레마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 내용은 그 영국의 가디언에서 봤습니다. 3명의 미국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부가 2,500억 달러래요. 그래서 이 3명이 미국 사람들 갖고 있는 부 아래 50% 사람 숫자로 따지면 1억 6천만 명 정도, 뭐 3억 2천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의 전부를 3명의 부자가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가디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윤리 실종이다. 그런데 세금 개혁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윤리 실종이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비상사태라면 완전한 상태로, 완전한 실종 상태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싱크탱크인 빌리어네어 보난자라든가 이런 곳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세금 지금 개혁안에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 빌리어네어 보난자 같은 곳에서 세금 혜택이 가는 부분의 80%는 부자 가정 1%에 간다고 그 영국의 가디언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부자 400명이 갖고 있는 돈이 2조 7천억 달러인데 이 2조 7천억 달러면 영국의 GDP보다도 많은 거랍니다. 그리고 이 미국 부자 400명이 갖고 있는 부는 돈을 적게 버는 미국 인구 64%의 부를 전부 합친 것과 같대요. 8천만 가정. 사람으로 따지면 2억 400만 명. 그러면 2억 400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캐나다가 인구가 적으니까. 캐나다, 멕시코 인구 합친 것보다도 많은 거잖아요. 미국 부자 400명이 갖고 있는 부가. 이 빌리어네어 보난자가 1982년도부터 쭉 그 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부자 그룹이 갖고 있는 부는 점점 많아지고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미국 부자 가운데 400명 가운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또 딱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다 알고 계시는 오프라 윈프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라티노도 5명밖에 없고 그 5명 가운데는 뭐 LA 그 야구팀 오너 아르투로 모레노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 25명에는 다른 인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미국에 또 백인이 많으니까는요. 전부 그 YC 갖고 있고 이런 얘기. 지금 그 3명이 누구냐? 빌 게이츠. 미국 사람들 아래 반 50%의 부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하고 세 번째가 워런 버핏입니다. 네 번째가 마크 저커버그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는 빌 게이츠 890억 달러, 베조스 815억 달러, 워런 버핏 780억 달러, 저커버그 710억 달러. 근데 지금 베조스가 더 부자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마존 주식 최근에 한 10% 이상 올라서 지금 베조스의 돈이 95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그 부의 불균등이 심한데 부자에게 세금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90세 할머니가요.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21살 때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다녔는데 음대 학생이었어요. 집에서 사진 찍으신 거 보니까 피아노가 전공이셨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그 보스턴 그 유니버시티에서 그 무파이 엡실론 그리스 알파벳 딴 그 국제적인 아주 그런 그 학생 클럽이잖아요. 이 클럽에 가입하라는 그런 초대를 받고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익사이링했는데 블랙이라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할머니는 포기하고 그 이후에 32년 동안 음악 선생님을 하셨죠. 아이들 2명을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드니까 왜 그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스토리,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사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무파이 엡실론의 국제회장에게 이제 그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국제회장이 저희가 너무 그런 것들이 그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군요. 1948년이었으니까 그 차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미국의 그 모든 그 블랙들만 다니는 칼리지에서도 이 그 클럽에 참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2일에 이 할머니는 공식 멤버가 되셨습니다. 69년 만이었어요. 얼마나 해피하실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네요. 할머니가 집에서 실핀을 꽂으시고 그리고 손가락도 굽으셨죠. 90세이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피아노 건반을 누르시는 그 모습 좋았습니다.